자, 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교시 수업은 2장 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챕터 교직자로서의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교직. 일단 교직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직업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교직 안에서 영유아 교사들의 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과연 교직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다른 직업군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 인간을 전인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직업이겠죠. 그래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발달을 지원하는 직업이 교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도 특히 미성숙자, 여기서 미성숙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의미론적인 미성숙이라기보다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이겠죠. 보통 이제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은 사람을 가르친다. 사람을 좀 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인으로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시키는 일이 교직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여기서 미성숙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길러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많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 미래 인간상을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바람직한 인간으로 이 미래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이것을 교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명이라는 연구자는 교직의 본질을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공공성, 노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직은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범위 내에서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이 일단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스스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해서 그 유아 어린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이제 신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과 이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는 이제 그런 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고 자격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직이 교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에 그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잣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문 어떤 자격증을 받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한테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굉장한 수준 높은 윤리 강령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을 마음과 행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탈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히 어떤 정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행동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 전달 방식도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하고는 차별이 되죠. 그들에게 적절한 교수 기술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 중, 고 등 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교육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직은 공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익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점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교직에서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공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직은 이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는 이 교직자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직도 역시 노동적인 노동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들이 하는 이 교육 활동 자체가 어떤 노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그러니까 뭔가 몸을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특징도 역시 교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영유아들을 위한 교사는 어떤 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17페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패러그램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유아교육을 한다, 영유아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언어적인, 정서적인, 그 인지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기능은 한 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유아교육의 기능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호적 기능. 아마도 지금 이 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도시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본인의 역량에 맞추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단지 한 가정으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되면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런 가정의 기능을 가정과 함께 분업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유아교육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육, 어떤 보호적인 기능을 역시 받아야 된다. 기능해야 한다. 그런 보호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육과 보육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이 바로 영유아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정의 기능으로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보육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가정 대신 자녀를 안전하게 맡아야 하는 기능도 역시 유아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적 기능. 아무래도 영유아 시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기의 교육의 효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어떤 교육적 기능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은 영유아들의 어떤 전인적인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서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아마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기능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 교육 기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교육과 기관에서의 교육이 분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영유아의 가족이 역시 교육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교육기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부모 자체도 교육 기능,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을 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그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도 역시 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라고 한다면 유아교육은 이 지역사회와 교류를 하고 그 안에서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가장 작게는 가정이라는 사회, 좀 더 넓게는 유치원, 교육기관이라는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동네, 사회, 이게 점점점 더 넓은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모와 함께 이 사회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보통 어떤 참관을 한다라고 하면 참여 관찰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소방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가서 참관을 하고 그게 교육에 또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어떤 그 지역의 여러 유치원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그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런 사회와 서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교육 행동들을 교육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유아들이 건강하게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직은 굉장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사회 주민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어떤 교육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영유아 교사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영유아 교사는 어떤 직인가
라는 과연 어떤 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영유아 교사 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학부모와 학부모의 요구 및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 지도를 해야 한다. 영유아들은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신체적인 어떤 성장 중요하지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놀이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놀이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 습관, 생활 속에서 어떤 규율 이런 부분들을 잘 체득할 수 있게끔 이게 교육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 지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및 기관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크게 5가지로 구별을 해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여기서 22가지의 작업을 하는 것이 영유아 교사의 직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박은혜 연구자는 유아교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유아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유아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유아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언어적인 자극,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 애착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건 교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일상생활 지도하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사는 유아들이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밥 먹을 때와 놀이할 때 그리고 무언가 장난감 같은 거를 함께 나누어야 할 때, 공공 공간에 갔을 때 해야 하는 예절,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손 씻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5번째 수업을 계획하고 장악을 해야 한다. 수업을 교육과정을 기획을 했으면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수업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업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장악할 수 있고 또 동료들과 장악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교사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관찰 기록 평가하기.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으로 가게 되면 관찰 지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교사가 해야 하는 교수, 기술 중에 하나가 관찰이거든요. 유아들은 논리적으로 본인의 욕구와 자기의 특성을 언어적으로 다 전달하지 않아요. 온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수준이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단지 관찰만 하면은 그냥 잊혀지겠죠. 그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부모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업무도 역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6가지로 두고 있지만 훨씬 더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영유아 교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 중에 여러 직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가르치기와 돌봄, 아까 보육과 교육이라는 말 계속 하지요. 영유아 교사에서 이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르치기와 돌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유아 교사의 직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가르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19페이지 밑에서 2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가르치기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며 가르치기는
교육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여기서도 단순히 유아교육의 이론과 방법적인 기술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보만 안다고 잘 가르친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유아의 발달 수준은 어떠하고 지급의 욕구는 어떠하고 이제 이런 정보를 알아야 그의 적절한 자극,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적절한 제공을 할 수 있는 교사일 때 그것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연령의 교사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유아들은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곳, 전인적인 어떤 성장 발달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학습했는가 여기에 평가 지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성장한 이후에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태도, 이 과정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탐구의 태도를 키우는 것이 영유아 시기에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키울 수 있게끔 과정을 즐길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돌봄이거든요. 돌본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유아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반응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이죠. 즉 지금 배가 고프다거나 졸립다거나 아프다거나 혹은 어떤 씻어야 한다거나 혹은 뭐 어디 배변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신뢰롭게 반응을 했을 때 영유아들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무슨 전문적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전문적인 영역이다. 굉장히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수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령별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본다라는 것은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영아교실에 들어간 한 교사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아들은 주기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변을 했는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 짓물러 버리기도 하는데 단순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은 교육이란 측면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기저귀를 체크하지 않았던 초보 교사가 있었다고 해요. 난리가 났겠죠. 저녁쯤 되었을 때, 오후가 되었을 때 아이 엉덩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짓무르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이 유아교육 부분이나 돌본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즉 신체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이런 성장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직무사항이 바로 돌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럽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돌보는 대상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지금 아까 가르친다라는 거, 돌본다라는 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런 보호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실습을 나갔다거나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은 이 네 가지 기능에 속해 있는 것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과연 이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되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현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행하는 활동, 일과 속에서 어떤 것은 보호적 기능을 임하는 거였었구나. 어떤 활동은 교육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었구나. 또 어떤 활동은 부모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구나 등 교육 현장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경험했던 것들을 되돌이키면서 이 기능이 있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과제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경험을 한번 기술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